안녕하세요. 몸짓 읽어주는 여자의 저자 행동분석가 이상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서 호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세계적 리더들의 숨겨진 몸짓, 리더들의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다 이제 세계적인 리더가 되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호감을 전달하고 신뢰성을 전달하고 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로서의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이나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나의 전문성을 드러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문성이라는 것이 살짝 애매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내 입으로 나 이거 잘해 라고 말하면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미워할 것 같고 싫어할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분야에서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은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우리의 표정과 몸짓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리더들은 과연 어떠한 몸짓들과 어떠한 표정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표정을 어떻게 짓고 그리고 몸짓을 어떻게 만들고 손짓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는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어떠한 사람이 한 이야기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 리더들은 어떠한 몸짓을 연습하고 어떠한 몸짓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2009년도부터 매년 30만 달러를 들여서 세계적 지도자 15명의 바디랭귀지를 분석하고 그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고 해요. 자, 이 사람들의 바디랭귀지를 분석하고 그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하면 미래에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리더의 첫 번째 바디랭귀지, 반갑습니다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비언어적인 바디랭귀지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어떤 제스처였죠? 네, 손바닥을 보여주는 제스처였어요. 자, 우리가 무언가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얻는다라고 하죠? 손바닥 뒤집기라고 하죠. 네. 이렇게 손바닥만 뒤집어주면 우리가 신뢰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카리스마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손바닥을 뒤집는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손바닥을 뒤집을까요? 내가 자신감이 있을 때 뒤집을까요? 없을 때 뒤집을까요? 자신감이 있을 때. 손바닥을 뒤집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처럼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이쪽으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라는 존중의 표현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에게 강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손바닥을 엎는다라는 거예요. 손바닥을 엎을 때에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죠. 책상을 쳐서 주목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면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손등으로 책상을 치지 않아요. 손등으로 책상을 치게 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네,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쳐서 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손바닥을 엎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인사를 하지만 정말 무엇인가를 강하게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손바닥을 엎는 제스처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중요하다. 나를 주목해라.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처음에 막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정말 중요한 곳에서는 이렇게 손바닥을 엎는 제스처로 나의 말을 믿어도 좋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언어와 비언어의 일치도를 높여서 굉장한 설득력을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때도 보시면 어느 한 직원들 앞에서 한 이야기를 한 모습이에요. 이때 스티브 잡스는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은 no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가 손바닥을 엎어서 no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no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손바닥을 엎어서 강하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의 집중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나의 말을 강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그 손바닥 엎는 제스처를 이렇게 메시지와 함께 연결시켜서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다, no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라고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다, no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한 제스처가 나의 말에 조금 더 전문성과 힘을 가지고 오는지 시각적으로 느끼시죠. 그래서 취업 면접을 하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초장기에는 사람들에게 손바닥을 많이 보여주는 제스처를 통해서 신뢰를 형성했다고 하면 나중에 이 일은 정말 제가 책임지고 잘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손바닥을 엎어서 내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자신감이 있을 때 강하게 이야기하고자 할 때 나오는 제스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언어랑 매치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의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시각적으로 전달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들이 사용하는 두 번째 바디랭귀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손가락 첨탑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잡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접으셔도 되고 살짝 피셔도 돼요. 이것은 바로 오케이 사인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 손가락 첨탑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하이라이트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책에서 하이라이트가 쳐 있다고 한다면 그 중요한 부분이 더 잘 보이겠죠. 내가 언어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도 상대방의 뇌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손가락 첨탑이라는 제스처를 활용해서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 손가락 첨탑의 제스처를 활용하면 설득력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서 손가락 첨탑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사려 깊어 보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집중력이 좋아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라고 손가락 첨탑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상대방의 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리더의 세 번째 바디랭귀지 바로 가슴에 손을 올리는 제스처입니다.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연예인들, 특히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제스처 중에 하나예요. 저렇게 심장 부분에 가슴 부분에 손을 한번 얹으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올까요? 내가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다? 네. 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나의 가슴에서 나온다. 나의 심장에서 나온다라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야,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야기를 해라. 그죠? 상대방의 이야기가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쓰죠.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슴에 손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나의 심장에서 나오고 나의 가슴에서 나온다. 자, 정치인들은 재해 현장에 가서 그 재해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감정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리는 제스처 하나로 표현합니다. 너무 안타까워하는 표정과 가슴에 손을 올리는 제스처 하나로 100마디의 정치를 대신하는 거예요. 앞에서 카메라들이 막 카메라 본인의 모습을 찍고 있을 때 다른 말 필요 없이 이 제스처와 이 표정 하나로 그 안타까움을, 슬픔을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내 심장에서 나의 가슴이 여러분의 아픔을 느낀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소년이 꽃을 전달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꽃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같이 전달하고 싶었던 거였겠죠.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두 사진을 보시면 손을 잡지 않고 그냥 꽃만 전달하는 것과 한 손에는 꽃을 들고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꽃을 이렇게 전달할 때와 보여주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달라진다는 걸 느끼겠죠. 자, 예를 들어 오늘 저는 이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과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전할 때 제가 언어적으로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과 제가 가슴에 손을 올리면서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손을 올리면서 인사를 하면 저의 진심이 훨씬 더 강화된다는 것을 느끼시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리더들은 손바닥을 없는 제스처를 활용해서 내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고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손가락 첨탑이라는 제스처를 활용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서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찝어주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에 손을 올리는 이 제스처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의 스토리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동의하고 그들과 공감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이 세 가지의 리더십을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이러한 제스처들은 꼭 리더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나의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바디랭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는 비언어적인 표정이나 동작들, 바디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비언어적인 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바로 첫 번째는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면서도 쉬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상대방한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상황, 나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찍은 사진이에요. 모리셔스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섬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섬까지 이 하얀색 드레스와 예쁜 옷을 가지고 오느라 아마 이 커플은 굉장히 조심조심하고 와서 또 드레스를 다리고 정성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았을 거예요. 이 본인들한테 잊지 못할 순간을 추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들였을 텐데 이 앞에 보시면 한 아저씨가 선베드에 누워서 팔을 이렇게 들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죠. 코를 골면서 주무시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내가 아무리 모든 것에 주변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고 해도 이러한 모습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졌을 때는 나한테 친한 사람, 나한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결혼식을 하건 말건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건 말건 나에게는 코를 골며 잠을 자는 게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을 관찰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는 그 분야보다 범위보다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시야를 넓히고 관찰 범위를 넓히는 방법으로 관찰 일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관찰 일지예요. 하루하루 365일이 들어가 있는 다이어리에다가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표정, 동작을 하나하나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모를 할 때에는 어떠한 표정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의 행동이 기억에 남았는지 주제를 쓰고 어떠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지 그룹적으로 만난 건지 1대1로 만난 건지 이런 외부적인 상황을 정리해주고 오늘 그 모습이 특이사항으로 보였던 이유, 특별하게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 이런 것을 관찰 일지를 적기 시작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그리고 내가 관찰을 할 수 있는 그 근육들이 조금씩 하루에 한 단계씩 1년 동안 365단계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상대방을 더 잘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960년도에 첫 번째 대통령 TV 토론, 이때 케네디와 닉슨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케네디는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손바닥을 보여주고 어느 곳에서는 주먹을 쥐기도 하고 어느 포인트에서는 손가락을 들기도 하고 어느 포인트에서는 첨탑을 만들기도 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에 맞춰서 모든 비언어를 같이 맞추고 일치시키고 그것을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닉스는 그 전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왔대요. 그런데 카메라 앞에 서면서 메이크업조차 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부터 계속 땀을 흘리고 땀을 닦는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는 그 후에 나타났는데요. 라디오를 통해서 토론을 들었던 사람에 의해서는 닉슨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토론을 보았던 사람들은 케네디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들은 것은 같았고 본 것이 달랐죠. 그리고 사람들은 본 것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나의 진실, 마음, 메시지, 그리고 내가 전달한 메시지를 해독하는 상대방, 이 두 사람을 간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이 우리가 계속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와 맞지 않는 상처 같은 것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뢰를 전달하고 호감을 높이는 방법과 함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문성까지도 그렇게 명확하게 상대방한테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소중한 사람 그리고 면접과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강연을 좀 들어봤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을 질문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네, 첫 번째로 저는 면접 때 좀 긴장을 많이 했던 적이 많거든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 면접 때 좀 쓸 수 있는 그런 몸짓이 좀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너무 중요한 질문을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면접같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내가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몸을 작게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손을 들어서 목 뒤를 만지고 있거나 또는 본의 아니게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몸짓이 우리의 자신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그것을 미소로 나오기도 하고 미소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우리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 몸짓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해서 우리의 호르몬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면접을 보시거나 긴장이 되셨을 때, 발표를 앞두고 계셨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 호르몬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자신감 호르몬인데 우리가 이것을 작게, 몸을 작게 만들고 있고 지금 너무 긴장해 스트레스 받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세를 계속하고 있으면 이 자신감 호르몬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점점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긴장되는 순간을 이기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자신감이 있을 때 나오는 자세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이것을 하이 파워 포즈라고 하는데 원더우먼 같은 자세, 우리가 이겼을 때 나오는 자세, 물론 이런 거를 면접장 들어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이러한 큰 자세와 자신감이 넘치는 자세를 2분만 하고 계셔도 우리한테 필요한 그 긴장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 호르몬이 올라가고 반대로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가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발표를 할 때도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는 좀 어떤 몸짓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제가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손짓을 위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발표를 하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내가 잘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생각만큼 내가 하는 것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손을 사용하시는 건데 양손을 사용해서 비교하시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강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오른손을 들면서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왼손을 들어서 고양이에 대한 설명을 해요. 자, 그렇다 보면 내가 항상 강아지를 이야기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고양이를 설명할 때 왼손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자, 저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옷을 잘 입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몸짓을 잘 입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옷을 잘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만큼이나 몸짓을 잘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몸짓은 우리의 태도와 인성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옷과 몸짓을 정해져서 그 손바닥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고 계신 분들이 잠깐 필기를 하거나 잠깐 저를 놓치셨더라도 나중에 제가 어느 쪽 손을 들고 있는지를 알고 시각적으로 아, 지금 몸짓 이야기하는구나. 아, 지금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실 때에도 아니면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저는 과거에 이러한 경험을 했었었는데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서 했던 경험과 앞으로 할 경험이 합쳐져서 네. 저희가 굉장히 큰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보여주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어제와 오늘, 지금과 미래, 아빠와 엄마, 강아지와 고양이, 네. 옷과 몸짓 정확하게 구별지어서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죠. 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친구가 좀 요새 많이 힘들다고 저한테 뭐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공감을 같이 해주기 위해서 미소를 좀 지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에게는 좀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좀 어떤 몸짓을 사용하면 좋은가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친구가 힘들어하니까 우리는 보통 나도 같이 힘든 표정을 지으면 더 미안하기도 하고 괜히 친구를 더 안쓰럽게 볼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에 오히려 나는 좀 미소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미소를 짓게 되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전달을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공감이라면 공감에 맞는 비언어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공감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 상대의 표정을 우선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장 정직한 공감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거기서 미안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네. 네. 상대방이 웃는 표정을 짓고 힘들어하는 표정이라면 나 똑같이 그것을 반영해 줌으로 해서 너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그걸 알겠어. 나도 느낀다라는 것을 표정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모로 유용한 팁이 될 것 같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강연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 인생책에 대해서 소개시켜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책은 바로 이 우아한 관찰주의자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책은 사실 제가 서점에 갔을 때 너무 예쁘게 생겨서 그래서 고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읽다 보니까 저의 직업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굉장한 인사이트를 담은 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의 인생책이 되었습니다. 네, 속과 겉이 꽉 찬 책이라서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정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네, 네. 우아한 관찰주의자인데 네. 혹시 내용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내용은 이 작가가 에이미 허먼이라는 작가예요. 네, 미술사가이자 변호사인데 우리가 평소 때 이제 미술 작품들을 보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미술 작품을 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인지하고 관찰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놓은 거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보는 만큼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면서 한눈에 모든 것을 기억하는 FBI 관찰 수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저자가 강연을 하면서 뭐 의사들도 강연을 하고 네,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강연을 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들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그러면 이 책에서 좀 네.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네.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구절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 책에서 지각 필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각 필터라는 것이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이나 배움의 정도나 아니면 어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지 나의 컨디션은 어떤지 이런 다양한 것들에 따라서 내가 그 환경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받아들이고. 네. 그런데 이 지각 필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다름 자체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열정으로 보일 수도 있는 모습이 누군가한테는 욕심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침착한 그런 성향이 누구한테는 차가움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호의를 베푸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꼭 상처받을 일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각 필터를 다 다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간극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과 나누고 싶은 네. 한 소절이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읽다 보니까 사실 이 책은 저의 직업적인 내용과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어서 더 좋아하게 된 책이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장미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향기가 좋을 텐데 네, 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장미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향기가 좋을 텐데. 그렇죠. 제가 하는 일도 사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일이 저의 직업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장미는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향기가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스처를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사용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자체는 이미 향기가 좋은 분들이고 이미 아름다운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나의 향기를 더 멀리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강연해주신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더불어서 이 책도 함께 읽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바디랭귀지의 힘을 오늘 강연을 통해 아주 재밌고 쉽게 알게 됐는데요. 일상 속에서 나만의 바디랭귀지 하나쯤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도 멋진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